네, 안녕하십니까. 노크토크 황 대표입니다. 오늘은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커피 전문점은 창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무려 13만 개나 있답니다, 카페가. 제가 그 중에 2개를 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맥도널드가 전 세계에 36,000개, 통닭집이 34,000개 정도 있대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창업은 미국은 64명당 하나, 대한민국은 4.5명당 하나. 과포와 대한민국은 진짜 이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쉽게 망하죠. 제가 오늘 다른 얘기 안 하고 카페를 창업하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이거는 제가 11년 동안 경험한 걸 토대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아마. 저 이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를 차리려면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이거 신품을 사야 되나 중고를 사야 되나. 일단 돈이 없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이거 보지도 않겠죠. 근데 팩트는 신품, 머신은 신품을 사야 돼요. 왜냐면 제가 머신을 4대를 사봤거든요. 4대를 샀는데 머신을 중고를 사면 문제가 있어요. 그 머신 그 안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보일러가 작살이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 OVHR이라고 오버홀이라고 있는데 머신을 다 분해해가지고 소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영업을 못하죠. 카페에는 머신이 보통 한 대밖에 없잖아요. 머신이 고장이 나면 영업을 못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머신만큼은 새 걸 사야 돼요. 왜냐? 중고 샀다가 그 안에 보일러 내부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 주방에서 중고 업체들도 몰라요. 그냥 그 안에 세척만 했다고 넘겨주는 거예요. 중고 해봐야 100만원, 150만원인데 우리가 머신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네. 중요한 거는 머신을 엄청 좋은 하이엔드급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얘기했죠? 저 5,500 정도 찍는 매장이라고? 제가 딱 얘기 해드릴게요. 하이엔드급 머신 쓸 필요 없고 어느 정도 적당한 차량으로 얘기하면 아반떼급 쓰면 충분합니다. 실력이 엄청 뛰어난 슈퍼 바리스타 챔피언 아니면 저도 그 정도급 써요. 저도 600만원대 머신 하나랑 340만원짜리 머신 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가 돈 잘 벌면 바꾸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0만원 중후반대 이태리제 많잖아요. 그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급 머신 쓰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중고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냐면 제빙기 쇼케이스 중고는 좀 고장이 많이 나요. 제빙기는 장사 잘 되는 매장들 있잖아요. 쉐이크, 스무디 이런 거 잘 나가는 매장들은 얼음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냉열판 있잖아요. 그 뒤에 컴프레셔, 펌프, 워터 펌프 이런 거 잘 고장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제빙기 100kg짜리 쓰잖아요. 그 2년에 한 번, 저희 매장은 2년에 한 번씩 고장나서 바꾸거든요. 부품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모품으로 교체하다 안 되면 바꿉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중고 쓰셔도 아주 무방해요.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어요. 영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천장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 그게 비싸요. 네. 보통 40평, 35평대 시스템 에어컨 2대씩 걸잖아요. 근데 거기서 돈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설치비도 비싸요. 설치비가, 이거 에어컨은 따로인데 설치비가 거의 100만원 육박해요. 넘어가기도 하고. 실외기가 멀면 더 비싸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잡아먹는데 제가 본점은 새거로 해보고 지점은 중고로 했거든요. 이거 중고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3분의 1 정도 돈이 줄어요. 안 고장나요. 근데 이제 고장 날 때가 있죠. 시스템 에어컨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8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도 중고 사는 게 훨씬 더 돈 적게 들어요.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집기류 같은 거는 컵 같은 거, 뭐 테이크아웃 물품 이런 것들은 크게 돈이 안 들어요. 뭐 컵 같은 거, 뭐 빙수컵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 해봐야 한 기껏해야 한 300만 원 정도면 로고까지 다 세팅해서 나오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동대문 그릇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로고까지 다 새겨줘요. 보통 그런 데 가서 한번 훅 훑어보고 가격 단가 한 다음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한 거는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에서 1800 정도면 머신 새 거 사고 아주 만족할 만한 걸로 맞추고, 중고로는 한 500에서 600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 욕심 갖지 마세요. 장비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고, 장비 좋다고 매출이 느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장비 설치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장비를 사긴 샀는데 이거 설치해주나요? 뭐 그런 거를 초보 창업자분들은 궁금해해요. 만약에 새 거를 사잖아요. 새 거를 사면 그 뭐 어디 코리아 뭐 이런 회사에서 내려오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지식도 많고 관련된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교육도 해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궁금해할 게 없어요.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는 중고입니다. 중고는 그릇시장이나 중고 가전, 주방 이런 분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치나 뭐 치외 뭐 이런 거는 그분들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오면 대략적으로 설치는 해주는데 아주 그냥 중구난방, 그분들만 믿었다가 장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팁으로 알려줄 게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면 커피, 장비 기사, 전기 기사, 커피 설치, 커피 AS 하면 쫙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근거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뭐 쭉 뜨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너댓 명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불러보면 뭐 출장비 얼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장비도 설치하고 소모품을 교체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들도 그것만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머신을 중고를 샀어요. 서울의 황학동 시장 가서 제 차에 트렁크에 실어갖고 갖고 오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갖고 출장비 주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분들은 출장비랑 전기 소모품, 펌프비 이런 거 조금만 받고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장비를 이렇게 뭐 옮기거나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이 진짜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카페를 하다 보면 필터라든지 뭐 머신 관련된 소모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고장나요. 또 이렇게 교체 이제 주기가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AS도 받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계속 뭐 그 한 분이랑 거래할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 하나. 카페 점포를 얻을 때, 이게 우리 카페는 물장사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수돗물을 쓰잖아요. 상수도를 쓰는데, 혹시 지하수를 쓰는 구조로 들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하수 쓰잖아요. 그러면 카페 관련 장비 다 고장납니다. 아니면 필터를 자주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하수는 그 안에 이제 그 석회질 같은 이렇게 돌가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거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머신 안에 있는 보일러 다 막힙니다. 다 고장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바꾸거나 특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자격증. 커피숍을 창업하면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관련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국비교육 과정 무조건 들으세요. 왜냐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원들을 교육해야 될 시기가 있고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포부가 있잖아요. 근데
실무 경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론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꼭 장사하다가 힘들 때가 몇 번씩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무료로 하는 국비교육 무조건 이수하세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창업 준비 기간밖에 없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창업 준비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공짜 교육 다 받으시고 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국교육 카드 발급 받아갖고 공부는 그때 다 하세요. 그냥. 그러나 자격증은 부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네 번째, 창업비용. 창업비용은 평소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0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3,500 정도 들어가고 저는 한 30평, 40평 정도를 봤는데 개인 카페는 한 5천에서 1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증금이나 뭐 권리금, 월세 같은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 정도 금액 대비에 다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는 셀프 인테리어로 하면 이거는 뭐 측정할 것도 없어요. 엄청 싸요. 근데 보통 인테리어비는 외주에 맡기는 게 차라리 나요. 저도 외주에 맡겼어요. 평당 100만원, 그다음 괜찮은 거는 150, 그 이상도 있는데 보통 130에서 150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제가 불러서 하는 게 납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저번 영상에 찍었듯이 항상 붙어 계셔야 돼요. 이게 전기 배선, 배관 파이프들 제가 잘 모르더라도 어디로 지나가는 건지 알고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상권인데요. 상권은 고민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번화가로 할까 골목상권으로 할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번화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초반부터 실패하기가 싫었거든요. 저는 일단 사람 많은 데서 하겠다라고 저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번화가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들 채용할 때 유리해요. 일단 애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쓰기가 편해요. 공고 올리면 한 막 20명씩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경쟁업체가 아주 빨리 생기고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에 대한 추후의 대책을 굉장히 빨리 세워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골목상권은 장점은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요. 번화가보다. 그렇죠? 단점이 뭐냐? 유동인구가 적어요.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은 번화가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실패 확률이 좀 줄어요. 뭐 경쟁업체 생기는 거는 장사하다가 뭐 대책이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번화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직원 채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직원 채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돈 아낀다고 직원 채용 안 했다가 이거 낭패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타 알바를 쓰세요. 4-5시간짜리 채용을 하시고 사장님은 무조건 메뉴에 집중하십시오. 초기에는 메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아르바이트생 처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걔네들도 처음에 들어오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해요. 3개월 동안은.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만 해서 홀은 일단 그 친구한테 맡기고 메뉴에 아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시면 그 중에서 이제 알바생이 또 나가고 교체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쓸만한 친구들은 이제 커피도 가르치고 이제 사이드 메뉴 어느 정도 가르치면서 걔를 메인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사장님하고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과정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매니저로 앉히고 점장으로 가고 막 이런 과정이 5년, 7년에서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2호점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 중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이 일부분을 투자해서 2호점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2호점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 월급 플러스 알바를 줘야지 자기 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3천 이상 정도 나오려면 어느 정도 적정 인원수대로 직원들이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2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7. 처음에 창업 투자할 때 개인 카페를 할지 프랜차이즈를 할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푸차가 좋을 수도 있고 개인이 좋을 수도 있는데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이 나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 저보다 처진 사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원리 원칙 딱 좋아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수입을 원하면서 이것도 하고 나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관련된 거 없이 오토 매장으로 돌리고 싶어. 나 이거에 머리 너무 쓰기 싫어. 그런 분들은 그냥 프랜차이즈가 나아요. 훨씬 나아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문 열자마자 매출의 일정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점은 매출이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는 문 열면 매출이 낮은 것보다 기본으로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평짜리로 보면 개인점은 한 10만원, 15만원 찍는다고 보면 백다방 같은 경우는 문 열자마자 6, 70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그 개인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개인점이 10만원, 15만원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점이에요. 저는 하루에 150, 200씩 찍어요. 양쪽 매장 합쳐서. 처음엔 저도 한 20만원, 30만원 찍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을 봤을 때는 개인점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유행도 안 타요, 개인점이. 이런 장점이 있다. 카페를 하려면 또 무슨 고민이 빠지죠? 식당 하면 쌀이잖아요. 커피점을 좀 하면 이제 원두 중요해요, 원두. 내가 로스팅을 안 하는데, 이거 원두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두 선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선택하면 그냥 단가를 딱 집어 드릴게요. 개인 카페 25,000원에서 3만원, 1kg에 25,000원, 3만원 범위 들어가는 원두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사장님 기호에 맞는 맛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바디감, 밸런스 뭐 이런 어려운 말 안 할게요. 그냥 그 정도에서 사장님의 기호에 맞는 나는 약간 산미, 신맛이 좋은 걸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고, 나는 약간 부드러운 걸 선택하겠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 좀 하신 분은 그쪽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그 정도 급에 선택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당 3,500원 정도 선택하시면 거의 어느 정도 마진이 딱 맞아요. 제가 이 기준을 잡아주면 선택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보통 1kg 한 봉지에 이렇게 손실되는 거 빼고 한 50잔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마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장님이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봐가지고 입맛에 맞는 거. 저는 솔직히 신맛이 싫어요. 저는 제 기호예요. 그러나 산미는 고급 커피가 산미가 좋은 훌륭한 커피들이 많은데 저는 산미가 있는 것들이 보통 싫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로스팅 하면 좋은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로스팅 기술이 없어요. 근데 저는 로스팅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는 그냥 로스팅 잘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냥 OEM을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기호에 맞춰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사이드 메뉴 고민하시죠. 사이드 메뉴가 정말 고민일 겁니다. 근데 이 사이드 메뉴는 다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요. 냉장, 냉동과 수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비율을 어떻게 딱 정했냐면 일단은 고단가, 저단가로 딱 나눴어요. 고단가는 수제로 가고 저단가는 냉장, 냉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고단가는 8,000원에서 15,000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책정했고 저단가는 3,000원에서 5,000원을 하고 한 5에서 한 8가지 정도.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 베이글, 케이크, 머핀 이런 것들 껴주는 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껴주는 이런 정도로 썼어요. 이거는 뭐 굳이 수제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고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죽을 쳤죠. 반죽을 쳐가지고 플레이팅도 하고 그릇도 좀 좋은 걸 써서 가격을 좀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야지 객단가를 또 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가게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에 제가 맞춘 거냐면 향후에 2명에서 3명, 그러니까 2명에서 2.5명 정도의 한 달 월 매출 3,000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동선인거예요. 제가 말한 기준이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고객 관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창업교육을 받았을 때 이걸로 상 받았거든요. 고객 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크게 신규 고객과 충성 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규는 알죠? 충성 고객은 단골 고객이에요. 고객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립을 안 하고 들어가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에서 30%를 단골로 채워야 돼요.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됩니다. 테이블이 10개가 있으면 2개에서 3개 정도는 무조건 단골로 채워놔야 되는데, 단골이 뭐냐면 일주일에 5회 이상 오는 손님들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예,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에요.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이 지나가던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채워져 있는 사람들, 뭐 우리 가게 음료가 맛있어서 오는 분들, 뭐 사장님이 잘생겨서 오는 분들,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20에서 30%가 없으면 매출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단골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좀 띄워놓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갖고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